1848년 유럽 대륙 전체가 그야말로 혁명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바다 건너 영국은 너무나도 잠잠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 왜 영국만은 예외였을까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1848년의 유럽은 말 그대로 거대한 혁명의 파도가 모든 걸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던 때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월에 파리에서 터진 불씨가요, 불과 한 달 만에 빈 베를린을 거쳐서 독일과 이탈리아 전역으로 그냥 확 번져나갑니다. 진짜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낡은 체제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시각에 영국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럽 대륙 전체를 뒤흔든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영국은 어떻게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제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마리는 바로 영국의 아주 독특한 정치 문화에 숨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대륙이 권력을 한 방에 뒤엎는 폭발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면 영국은 의회를 통해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점진적 개혁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케이드를 쌓고 총을 들은 대신에 청원서를 들었던 거죠. 사실 영국은 이미 시스템 내부의 압력을 서서히 빼내는 중이었습니다. 1832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뜯어고쳤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넓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수술 없이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런 개혁의 과정이 단순히 제도만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구처럼 우리는 폭력으로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개혁을 하는 품격 있는 민족이야. 라는 식의 강력한 국가적 자부심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질서와 점진적인 변화를 존중하는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겁니다. 이런 영국의 독특한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운동이었던 차티스트 운동인데요.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싸웠을까요? 차티즘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운동입니다. 핵심은 이들의 요구가 나라를 뒤엎자는 게 아니라 인민헌장이라는 문서에 담긴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거였어요. 차티스트들이 쓴 청원서의 일부인데요. 이 문구 하나가 그들의 태도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간청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들의 어조를 보면 공격적이거나 혁명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공손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방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차티스트 운동의 목표는 분명했지만 그 방법은 대륙의 혁명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머스킷총을 드는 대신에 수백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영국식 해법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영국의 지배층은 정말 아무 걱정도 안 했겠구나. 과연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 평화로운 차티스트들 너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체 그게 누구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영국 엘리트들이 생각했던 실제 혁명의 위협, 그 주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당시 정부가 느꼈던 공포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848년 4월 차티스트들의 행진 딱 한 번을 막겠다고 무려 2만 5천 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특별 경찰로 동원했어요. 심지어 당시에 영국에 망명와 있던 미래의 프랑스 황제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까지 이들 중 한 명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긴장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바로 이 조합이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폭발 가능성이요. 일부 폭력을 주장하는 차티스트 강경파와 대기근을 피해서 영국으로 막 넘어온 수십만 명의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손을 잡는 것. 이게 바로 지배층이 가장 걱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배층의 공포는 노동 계급이 아니라 아일랜드인이라는 특정 민족에게로 집중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타자로 규정된 거죠. 당시 언론은 이런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비인간적이고 위험한 내부의 적으로 묘사하는 만화나 글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영국 사회 전체에 깊숙이 파고들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영국은 이 일어나지 않은 혁명을 오히려 영국만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써먹었다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누구와 다른가라고 선을 그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848년은 영국인들에게 바로 그들, 즉 혁명을 일으키는 대륙 사람들과 자신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시켜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딱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소위 영국다움이라는 것은 카톨릭을 믿고 혁명적이고 또 프랑스인이나 아일랜드인 같은 타자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더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사적으로 개혁을 하지만 저들은 무식하게 혁명을 한다. 이 이분법이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1848년에 영국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만큼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사건이 없었다는 사실이 역사를 만든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역사는 보통 뭔가 크고 거창한 사건들로 기억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위기들이야말로 한 공동체의 진짜 성격을 규정하는 더 깊은 열쇠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